정두원 전 새누리당 의원의 사망 소식이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과거에도 우울증에 시달려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다는 내용의 인터뷰가 재조명받고 있다. 정 전 의원은 지난해 2월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사선 국회의원 당선에 실패한 후 극심한 우울증 끝에 목을 맸다고 털어놓은 바 있다. 그가 결국 죽음을 선택한 배경을 유추할 수 있는 대목이다. 당시 이 인터뷰에서 그는 내가 악몽을 꾼 건가? 여기가 어디지 싶더라고. 가죽 벨트로 맸는 데라며 힘든 일이 한꺼번에 찾아오니까 정말로 힘들더라고. 목을 맸으니까. 지옥 같은 곳을 헤매다가 눈을 떴어. 한동안은 여기가 어딘지 가늠이 안 되더라. 내 딴엔 짱짱한 걸 찾는다고 벨트를 썼는데 그게 끊어진 거야 라고 토로했다. 왜 극단적인 행동을 했던 건가라는 기자의 질문에 정 전 의원은 인간이 본디 욕심 덩어리인데 그 모든 바람이 수포로 돌아가 이 세상에서 할 일이 없겠구나 생각이 들 때 삶의 의미도 사라진다. 내가 이 세상에서 의미 없는 존재가 되는 거다. 급성 우울증이 온 거지라고 설명했다. 정 전 의원은 또 사실 2016년 총선 낙선 자체는 그렇게 힘들진 않았다. 내 잘못이 아니었잖아. 친박의 행태와 국정농단으로 국민의 분노가 폭발했으니 잘 될 리 없었다라며 문제는 낙선 뒤였다. 고통에서 피하려면 죽는 수밖에 없으니 자살을 택한 거야. 14층 건물에 불이 나서 불길에 갇힌 사람이 뛰어내리는 거나 비슷하다라고 전했다. 이어 그 일이 있고 나서 병원을 찾았다. 그냥 있으면 또다시 스스로 해칠 것 같아서라고 했다. 그는 구치소에서 출소한 뒤의 심경에 대해 세상에 나오니까 점점 도루묵이 되더라. 나를 기다리는 건 배신이었다. 이제 정두원은 끝났구나 생각했던 사람들이 등을 돌렸다. 평온이 깨지고 분노와 증오가 서서히 생겨났다고 떠올렸다. 그는 이처럼 한 차례 극단적인 시도를 한 후 심리 상담을 배우는 등 치유를 위한 삶을 살기로 마음 먹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는 16일 끝내 죽음의 문턱을 넘었다. 인터뷰에서 정 전 의원은 정치 인생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에서 보자면 정치란 결국 거짓과 기만, 위선의 세계다. 지금 생각하면 몸서리가 쳐질 정도다라며 그런데 인간이란 게 참 어리석다. 불 옆에 가까이 가면 된다는 말을 수없이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결국 되어봐야 한다고 고백했다. 정 전 의원은 이날 오후 4시 25분께 서울 홍음동 북한산 자락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앞서 정 전 의원의 부인은 이날 오후 3시 58분께 남편이 자택에 유서를 써놓고 서울 홍음동 신락공원 인근으로 나갔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드론과 구조견을 투입해 신락공원 인근을 수색. 나무에서 정 전 의원 시신을 발견했다. 경찰은 오후 6시께 시신을 수습하고 신촌 세브란스 병원으로 이송했다. 음식점 사장, 프로 가수, 방송인, 시사평론가까지 다양한 변신을 거쳤던 새누리당 정두원 전 의원이 62세를 일기로 생을 마감했다. 정 전 의원은 지난해 12월 마포의 일식점 개업을 앞두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더 시간이 지나기 전에 할 수 있는 일을 해보자고 생각했다며 새로운 도전에 대한 기대를 감추지 않았다. 정치인이 아닌 방송인 그리고 음식점 사장으로 인생 2막을 새롭게 설계했던 정 전 의원이 16일 오후 유서를 남긴 채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된 것이다. 경찰은 정 전 의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인생 2막 설계하던 정두원, 파란만장한 20년 정치 인생 마감. 정 전 의원의 정치 역장은 파란만장 그 자체였다. 경기고와 서울대 무역학과를 졸업하고 1980년 행정고시를 통해 공직에 입문한 정 전 의원은 국무총리실 공보비서관을 끝으로 정치권으로 방향을 돌렸다. 2000년 한나라당 대변인에 이어 2002에서 2003년 서울시 정무부 시장을 지낸 정 전 의원은 지난 2004년 17대 총선부터 19대 총선까지
서울 서대문을에서 내리 당선됐다. 초선의 정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 대표이던 시절 당에 아무런 뿌리가 없던 당시 이명박 서울시장의 대통령 만들기에 거의 유일하게 앞장섰다. 결국 2007년 말 정권 교체에 성공한 정 전 의원은 개국 공신으로서 왕의 남자로 우뚝 섰다. 대통령직 인수위 구성과 조각 과정에도 깊숙이 개입하며 국정을 쥐락펴락하는 듯했지만 권력의 암투가 그의 발목을 잡았다. 인수위에서 밀려나온 정 전 의원은 2008년 6월 만사후 형통이라는 얘기가 나올 만큼 막강했던 이상득 전 국회 부의장과 그의 보좌관 출신인 박영준 당시 청와대 기획조정비서관의 겨냥해 권력의 사유화 발언으로 직격탄을 날렸다. 앞서 이미 그해 4월 제18대 총선에서 이 전 부의장의 불출마를 요구하는 55인 파동의 선봉에 서면서 여권 전체를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넣었던 그다. 정 전 의원이 최근까지 이 전 대통령을 저격하며 불편한 관계를 유지했던 것도 이때가 시작이다. 정 전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이 전 대통령을 둘러싼 다스 수사가 이뤄지자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이 전 대통령이 내가 다스를 만들었다고 말한 것을 들었다고 한 게 여론 악화에 결정적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이렇게 이명박 정부의 개국 공신이었지만 정권 말기인 2012년에는 저축은행 금품 수수 사건에 연루됐다. 급기야 이듬해에는 삼선 의원 신분으로 법정 구속까지 이뤄져 구치소에서 꼬박 만 10개월을 살며 나락으로 떨어졌다. 모두 정치 인생이 끝난 것으로 예상했지만 파기환송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으면서 극적으로 부활, 국회의 꽃으로 불리는 상임위원장을 지내기도 했다. 그러나 2016년 제20대 총선에서 자신의 지역구인 서대문을에 다시 출마했지만 4선 달성에는 실패했다. 낙선 이후에도 종편 채널의 시사와 예능 프로그램에서 진행자로 때로는 패널로서 종횡무진했던 정 전 의원은 정치인이 아닌 방송인으로서 제2의 전성기를 맞게 된다. 정 전 의원은 또 국회의원 시절에는 사집 앨범까지 내 가수 의원으로 불리기도 했으며 드라마 음악에도 도전하는 등 활동을 멈추지 않았다. 최근 정 전 의원을 만난 한 정치권 인사는 통화에서 정 전 의원이 오래전부터 우울증을 앓아왔고 최근까지도 약을 먹은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청와대 인사에 대해 쓴소리를 날려 뉴스에 초점이 된 정두원, 한나라당 의원의 부인은 화랑 주인이다. 정 의원의 부인 이화익 50의 이화익 갤러리 대표실을 만나 보았다. 정 의원이 화제가 되면서 화랑 사업도 영향을 받지 않겠느냐는 일부의 시선이 부담스러운 듯 그는 남편 일과 내일은 별개라고 말했다.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송현동 이화익 갤러리에서 만난 그는 말이 많이 나더라도 내 할 일은 할 것이라고 했다. 요즘 정두원 의원 발언이 정가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집에서도 정치 얘기를 많이 나누십니까? 정 의원이 워낙 밖에서 말을 많이 하는 편이라 집에 오면 쉬고 싶어 합니다. 저도 정치 얘기를 즐기는 쪽이 아니라 묻거나 하진 않죠. 우연히 전화통화 내용을 듣거나 누구라도 궁금해할 만한 사안이 있을 때는 한두 마디 묻지만 그게 다예요. 평소에도 당신 일은 당신이 내 일은 내가 한다는 주의라 서로 참견은 안 하죠. 정 의원께서는 이 하는 여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1984년 결혼해 시댁에 들어가 살았는데 당시 공무원이었던 남편 월급이 박봉이었어요. 저는 이화여대 대학원 미술사학과를 졸업하고 시간 강사를 할 때였는데 아시다시피 시간 강사료가 몇 푼 되나요? 안정된 직장을 다니고 싶다고 했더니 그러라면서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전문직을 뽑는다는 정보를 알려주더군요. 그래서 당시 덕수궁에 있던 국립현대미술관에 학예연구원으로 들어간 거죠. 남편은 처음부터 제가 일하는 걸 적극 밀어줬어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맞벌이가 필요하기도 했고요. 오죽하면 애 둘 낳고 육아와 직장 생활을 병행하기 힘들어 집에서 쉬고 싶다고 했더니 하시던 일이나 하시라고 했을까요? 지금도 선거 때 조금 도와달라는 것 말고는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일절 없어요. 정 의원과 어떻게 부부의 연을 맺게 되셨는지. 76년 봄 대학 신입생 때였지요. 우리가 동갑이라 같은 학번인데 각기 계열 대표를 맡고 있어 개강 파티를 함께 주선하게 됐죠. 그때는 일로 만나 호감은 느꼈지만 그저 잊을만 하면 우연히 만나는 편한 친구 사이였어요. 그렇게 대면하다가 저는 유학을 떠나고 그는 군대를 갔는데 그 사이에 시어머님 되실 어른이 오히려 저를 잘 보셔서 집으로 연락을 하셨어요. 친정어머니도 신앙심 깊은 친지로부터 남편이 장로감이라는 평을 듣고 그 한마디에 넘어가셨죠. 남자친구에서 남편이 되면서 어떤 점이 기억에 남았는지요. 그는 말이 없고 내성적인 편이었어요. 그때 제 눈에는 그 과묵함이 남자답게 보였죠. 정 의원은 적극적이고 활달한 제 성격이 좋았나 봐요. 스타일이나 취향도 달라 옷차림 같은 것도 제가 챙겨줄 수가 없어서 자신이 직접 차려입고 다녔죠. 그 무렵 제가 꿈이 뭐냐고 물었더니 국회의원 하고 싶다더군요. 솔직히 반대는 안 했지만 공천은 못 받을 줄 알았어요. 정 의원이 정치에 대한 꿈을 키운 계기를 무엇이라 보시는지요? 시아버님께서 정 의원의 사촌 큰아버지인 정선태 전 의원의 운전기사로 일하셨어요. 정선태 의원은 육선에 하면서 강직한 정치인으로 이름나 국회 부의장까지 지내셨는데 당시 청와대 근처 삼청동에 공관이 있었나 봐요. 정 의원도 거기서 태어났고요. 정선태 의원이 남편의 역할 모델이 된 거죠. 공천 심사 와중에 찾아뵀을 때 이런 말씀을 하신 게 기억나요. 정 의원에게는 정치를 할 바에는 단순히 국회의원이 되는 일뿐 아니라 대권을 늘 염두에 두어야 한다 하셨고, 저에게는 정치인은 그 일의 반 이상을 부인이 해야 하니 각오해라 당부하셨죠. 그때 저는 속으로 뭐 그렇게까지 싶었어요. 20여 년 화랑업계에서 일한 전문인으로서 정치인의 아내가 되면서 불편하신 점은 없었나요? 제가 갤러리 현대 디렉터를 거쳐 2001년 제 이름을 내건 이화익 갤러리를 개관할 때만 해도 큰 문제는 없었어요. 다만 지난해 말 청담동 네이처 포엠 빌딩에 강남 분점을 내면서 잡음이 일었죠. 공교롭게 박형준 전 의원의 부인인 조현 씨의 조현 화랑, 박진 의원의 누나인 박여숙 씨의 박여숙 화랑이 한 건물에 나란히 입주하면서 말이 났어요. 당시 제 생각이 이랬어요. 뉴욕이나 베이징 등 해외까지 지점을 내는 화랑이 늘어나는 최근 미술시장 추세를 볼 때 강북 화랑만 가지고는 상권 커버가 안 되겠다. 하지만 남편의 지역구도 강북이고 제가 살아온 기반도 여기니 크게 움직일 필요는 없지만 강남에 지역 연락사무소 정도는 하나 있어야겠다 싶어서 마련한 거죠. 화랑 대표 일과 정치인 아내로서의 일을 분리하고 싶다는 의미인가요? 기본적으로 남편이 잘 돼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20여 년 미술계에 투자한 제 몫을 포기할 수는 없죠. 조심하면 무슨 문제인가 싶고요. 또 제가 일을 크게 벌이는 스타일도 아니에요. 일례로 남편이 서울시 정무부 시장을 할 때는 서울시 관련 미술 일은 아예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강남 분점도 2년 계약이 끝나면 재고할 것이고요. 솔직히 남편이 지금이야 국회의원이지만 4년 뒤에 어떻게 될지 누가 압니까? 국회의원은 국회의원 안 되면 막말로 백수 아닌가요? 제가 경제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우리 가정을 누가 돌보겠어요? 화랑 일을 탄탄하게 꾸려가는 것이 남편에게도 안정감을 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는 과거 정치인의 아내 상을 잊어달라고 했다. 이래 자기 인생을 건 전문직 정치인 부인의 존재가 한국 정치계를 변화시키는 한 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정치에 입문하는 사람은 가족에게 희생을 요구하지 말고 가족 또한 정치인에게 뭔가 기대하지 말자는 것이다. 그는 남편이 더 큰 사람이 되더라도 나는 내 일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고는 이화익 갤러리가 열 다음 전시회를 위한 기자간담 회장으로 총총히 떠났다.